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뉴스 먼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꽁무니를 따라가야 한다. 국내 백신 위탁 생산 성적표 SK 바사 삼바만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한 거고요.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긴 했으나 업계 탑티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냉정하게 글로벌 탑티어 레벨에도 아직은 들어가기는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탑티어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목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요렇게 메이킹을 하고 가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해외 3개국 임상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뉴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BP510의 부스트샷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태국, 네팔, 콜롬비아 등 3개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GBP510 백신의 부스터샷 임상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국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에서는 동일한 백신 및 교차 접종으로, 네팔과 콜롬비아에서는 교차 접종으로 부스터샷 임상이 진행된다. 일단은 부스터샷 임상이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일단은 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두 발로 뛰어가기도 두 발자국,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정상적인 스텝이라 보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두 걸음씩 가야 됩니다. 부스터샷 해외 임상이 아니고 콤보 백신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나으니까 사실은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도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서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으로 1000명대, 그러니까 이제 10,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사실은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여파로 2020년도에 활황이었던 마스크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패션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를 판매하던 것들도 심지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거기에다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임상을 1상, 2상 정도 준비하던 기업들은 전부 다 코로나 백신 임상을 철회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에 올인을 하고 있다. 기존에 만들고 있던 스카이셀플루 4가도 중단하면서 백신 생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생산 올인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돈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발주로 인해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올인은 매우 좋지만,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백신은 더 빠르게 가야죠. 남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OEM이라고 하죠. 옛날에 주문자 제조 방식 해가지고 이제 나이키가 만약에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CDMO라는 게 위탁 생산이라는 것이. 이거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고 간단하고 쉬운 그런 작업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 공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거를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이런 역량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위탁 생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업일수록, 더 어려운 영역일수록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부스터샷은 이미 하고 있어야 되고, 콤보 백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줬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 시장에서 콤보 백신은 필요하지,
왜냐? 코로나 안 걸리고 재감하면 된다면서. 그러면은 독감 백신처럼 계속 맞아야 되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 그리고 국산 백신을 맞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사고가 연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기업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뭐 푸념 아니면은 안타까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4% 가까이 빠졌습니다. 12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사실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찾자고 하자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종목은 오롯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자 그럼 외국인이 왜 매도를 했을까?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 포인트가 백신 개발이었냐, 위탁 생산이었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한 거였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땐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했던 거고,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미크론 이후에 점차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은 포트 아웃, 네, 자기네 포트에서 아웃 시키고 있고, 기관도 연기금도 그리고 금융투자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그에 상응하게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요. 대차장고를 한번 볼까요? 대차장고는 오랜만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결국에 대차 체결 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여전히 하락을 예견하는 주체가 더 생겼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주체들이 그 정도를 강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차 체결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장교가 1%거든요. 결국에 반대매매가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반대매매가 한 번쯤은 나올 거고요. 결국에 일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은 11만 5천 원대고, 주봉 기준으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도 한 11만 한 4천 5천 원대입니다. 결국에 이거 한번 닫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거 한번 닫고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은 하락하는,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하는 그런 라인의 그 이평선은, 이동평균선과 차트는 라인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버티면 안 되고요. 버틸 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급락하고 버티다가 상승 추세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버틴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바로 11만 원대고요. 지금도 올라가다가 결국 못 버텼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한 11만 한 2천 원 정말 상황이 좋지 않으면 10만 원 후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동향이 수급이 돌아와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업이 펀더멘탈이 아니고 그냥 테마주로서라도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뭐 수두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라도 어떻게 좀 엮어서 반등이 나오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지금 수급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고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오늘 누가 분석했던 사람이 왜 떨어졌느냐, 명확한 이유와 그리고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는지 명백한 이유를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선 그냥 이 회사는 코로나19 수혜주이고, 코로나19는 현재 시장에서 관심에 벗어나고 있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더욱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19 수혜를 예상하고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포트 아웃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 다만 이 회사는 코로나19 수혜로
현금을 많이 확보하였고 그 확보된 현금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mRNA,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준비된 파이프라인들이 다시 결실을 맺을 때쯤 주가가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보다 더 나은 설명 그리고 아니면 저보다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